파퓰레이션의 평균이 100이고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인 집단에서 n은 100개짜리 샘플링을 하면은 그 샘플의 평균은 말이에요 98점에서 102점 사이에서 나타날 확률은 95%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룰, 그래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68%, 95%, 그 다음에 99%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요 95%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개 썼을 적의 정규 분포의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은 지난 시간의 리캡이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더 하려고요. 무엇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가설, 가설의 검증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설 설명을 할 적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차이의 가설, 두 번째가 뭐였죠? 연관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association, 그 다음에 difference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에 차이의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이의 가설은 어떤 형태를 띈다 그랬죠? 가설 이렇게 하면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황을 보면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요 설명을 요렇게 했던 요거는 뭐였죠? population입니다. 그죠? population의 평균이 10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인 요런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집단과 요것도 한 집단이잖아요. 그죠? 요 집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샘플 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그 차이의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 상황하고 맞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취한 샘플의 IQ 평균이죠. 그죠? IQ 평균은 전국, 그죠? 요거 모집단입니다. 그죠? 모집단의 IQ 평균과 다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게 차이의 가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앞쪽에 나와 있는 건 내 샘플의 가설이고 샘플이고 뒤에는 population의 파라미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모집단의 평균은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인데 이 집단과 내 샘플의 평균, 그죠? 내 샘플의 평균은 몇이죠? 10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3. 이렇게 해서 요 3점 차이가 나는데 이 3점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집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라는 게 내 가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설을 어떻게 테스트 하느냐 라고 했을 적에 103점과 100점 차이인 3점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요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스를 가지고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샘플이 말이에요. 요 샘플의 n이 중요합니다. 1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죠? n은 100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스탠다드 에러 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이 1이었으므로 그걸 두 개 쓴 범위가 98에서 102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샘플이 100명이야. 이 100명에게 내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약을 먹였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먹였더니 이 샘플의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퓰레이션의 샘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평균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의 가설인 겁니다. 근데 이 3점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에는 2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5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차이를 가지고 접근을 하진 않고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만약에, 그죠? 선생님이 이 만약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샘플이 말이에요. 내 샘플이 파퓰레이션에 속한 샘플이라면,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파퓰레이션에 속한 샘플이라고 하면은 그 샘플의 평균은 몇 점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여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은 100인 경우에 스탠다드 에러 값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스 값, 그죠? 요것이 1이므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시그마 값이니까 10 나누기 10이니까 1이죠, 그죠? 요 1이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개 쓴 98에서 100 사이, 102점 사이에서 n은 100일 적에 샘플의 평균이 나올 확률이 100 중 9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95%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00번 샘플링을 하면 95번은 98에서 102점 사이에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죠?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 선생님 만약에 적었죠? 약의 효과가 없다면, 요 말은 말이에요. 만약에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면, 같은 집단이라면 내 집단의 평균은 말이에요. 내 집단의 평균은, 내 샘플 집단의 평균은 98에서 102점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약을 먹인 다음에 이 샘플의 평균을 봤더니 103점이 나왔다. 그럼 어떻죠? 이 103점은 98에서 102점 사이에서 나올 그 확률을 벗어난 것이므로 여기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만약에 파퓰레이션과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라면 이라고 가정했던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 부정해요? 위에 만약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if 만약을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약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약의 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설명을 했는데 여기 만약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만약에라고 선생님 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래 가설을 뒤집어서 약의 효과가 없다면 이라고 뒤집어서, 다시 얘기하면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면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래 가설을 뒤집어서 이야기 선언했다는 뜻에서 영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영가설은 영어로 널입니다. 널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널은요 무효로 하다, 없는 것으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nullify 하면은 존재를 무시하다, 지워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가설로 하고 나서 영가설이라면 내 샘플의 평균은 100명짜리 샘플의 평균은 어느 범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가정을 한 후에 내 점수와 내 샘플의 점수와 여기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점수를 비교해 보고 내 점수가 여기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영가설을 부정하는 게 되죠. 그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요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요때 주의할 점은 말이에요. 어떤 점이 주의할 점이죠? 98에서 102점 사이에서 평균이, 요 샘플의 평균이 나올 확률은 95%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100번 샘플링을 하면 95번은
98점에서 102점 사이에서 나오고 나머지 5번은 103점이 나올 수도 있고 97점이 나올 수도 있고 105점이 나올 수도 있고 요 범위 밖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20번에 한 번 꼴은 이렇게 다른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요 사이에 있는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막의 효과가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요 점수에서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103점을 여기 요 범위하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의 효과가 있다. 연가설을 부정하고 그리고 원래 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내가 원래 가설이 맞다고 판단하겠다라고 한 것에 여기 100 중 95%는 요 사이에서 나오고 5%는 말이에요. 약의 효과가 없어도 103점이 나오고 97점이 나오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걸 가지고 요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집단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적에 그 판단이 잘못될 확률이 5%는 있다란 얘기죠. 그죠? 약의 효과가 없어도 100 중 5%는 100 중 5는 요 범위 밖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 결론을 내렸을 적에 이 결론이 틀릴 확률을 5%,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틀릴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타입 1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타입 1 에러는요, 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말이에요, 내가 요거를 기준이 되는 P probability valu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 probability value를 가지고서 결론을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설 검증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요거를 크게 리캡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파퓰레이션 집단이 있어요. 그죠? 요 집단에 샘플링을 하면은 그 샘플의 숫자는 정해놔야 됩니다. 그죠? 100명이면 100명 샘플링을 하면 샘플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그 샘플의 평균을 선생님이 여기 1이라고 이렇게 적었을 적에 요 샘플의 평균이 아무런 특징이 없는 파퓰레이션의 샘플이라면은 그 샘플의 스탠다드 에러에 해당되는, 그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 스탠다드 에러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이 샘플의 평균이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을 단서로 샀습니다. 그 단서가 여기 있는 연가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점수가 요 사이에서 발견이 안 되고 요 밖에서 발견이 되면은, 그렇다면 요 연가설을 부정하고, 그죠? 부정해서 연구 가설을, 원래 가설을 채택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가설 검증의 원리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 두 집단 있죠, 그죠? 파퓰레이션 집단과 샘플의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가설을 세워서 그 연가설을 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부정하게 되면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결론이 잘못될 확률은 5% 보통 취하고 스탠다드 에러 값을 2개 쓴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적에 그 5%를 타입 1 에러 혹은 알파 혹은 p 밸류 혹은 p 레벨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스크립션 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놨는데 comless.com 페이지에 comless.net 페이지에 보시면 t-테스트 문서가 있습니다. 그 t-테스트 문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집단 간의, 이 경우는 파퓰레이션이죠. 그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거에 대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가지 방법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차이의
가설이 검증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중에서 두 번째 것은 사실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좀 뭐라 그러죠? 자주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3, 4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라도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population과 내 샘플의 차이가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가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서는 population의 무값과 population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알 경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두 개 다 population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르고 그냥 샘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의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서 그리고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죠. A와 B 알고 있고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A 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B 값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걸 알고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A 집단과 A 집단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시점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점, 그죠?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동일한 A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그런 가설이 을 검증하는 방법이 네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1, 3, 4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특히 마지막의 것은 A 집단 그래서 동일한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흔하죠. 그죠? 약 먹기 전과 약 먹기 후, 그죠? 그리고 어떤 그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점수의 차이. 그래서 동일한 집단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위에서 이야기한 가설 검증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t-테스트의 개괄적인 원리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게 뭐죠? 내 점수가 population의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샘플의 점수가 몇 점이죠? 103점입니다. 그죠? 두 개를 비교해 보는데 요거를 이렇게 점수의 차이를 이렇게 구해 보는 겁니다. 그죠? 요 순서가 마이너스건 플러스 앞이건 뒤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차이가 3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아니 마이너스 3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3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점 차이가 충분히 큰 건가 확인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3점을 말이에요. 스탠다드 에러 값인 여기 스탠다드 에러 값이 뭐였죠? 1이었죠. 그죠? 1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이 마이너스 3점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스탠다드 에러 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스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쪽에 각각의 1점이죠. 그죠? 그 스탠다드 에러를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 내 요 차이 있잖아요. 그죠? population과 샘플의 차이 점수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한 유닛으로 해서 몇 개나 들어가는 걸지 보는 거죠. 그죠?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태여 98과 102점 요 범위를 구해서 요 범위 밖에 들어가는지 요 103점이 말이에요. 밖에 들어가는지 안에 들어가는지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점수에 요 사이에 점수가 있으면 약의 효과가 없다. 연가설을 부정을 못하고 그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밖에 있으면 이 경우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과 같이 밖에 있으면은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면 되겠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설 검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G 테스트,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은 or 그래서 t-test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웹페이지를 보시고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g-test 혹은 t-test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개 점수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요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g-test는 여기서 본 것처럼 뭐냐 하면은 어떤 점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두 집단의 점수의 차이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점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G스코어 표준 점수 이야기할 적에 어떻게 했죠? 표준 점수는 내 점수, 그죠? 개인의 점수를 평균에서 뺀 것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몇 개 유닛으로 이렇게 나눠지는지 보는 거를 표준 점수 해서 G스코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죠? 똑같은 의미에서 두 집단 간의 점수의 차이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즈로 나눠준 거, 요거를 G스코어에 대응하는 걸로 G테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G테스트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내 G스코어가, 요 G테스트 점수가 존재하면은 연가설 부정에 실패하고, 밖에 있으면은 연가설을 부정해서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논리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그죠? 요거를 살펴보시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어떤 트리트먼트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 차이를 랜덤 에러로 나눠주는 형식을 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랜덤 에러는요, 무슨 뜻을 갖냐면, 선생님이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죠? 요 스탠다드 에러는 뭐죠? 내가 모든 게 이런 특징을 갖는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파퓰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파퓰레이션이 있을 적에 내가 샘플링을 랜덤하게 잘 했을 적에 그 샘플의 평균이 진짜 평균인 100점에서 떨어져서 얼마나 떨어져서 나타날까 라고 하는 그 원래 평균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지표로 스탠다드 에러를 쓰는 거죠. 그죠? 요 스탠다드 에러는 연구자가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그런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평균에서의 에러죠. 그죠? 내 샘플이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샘플이라도 그 샘플의 평균이 진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는 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것을 랜덤 에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 이야기한 여기 있는 G테스트를 보시면 차이를 랜덤 에러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T테스트는 뭐냐 하면은, T테스트는요, 선생님이 랜덤 에러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요 랜덤 에러로 나눠주는 요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T테스트는 샘플 숫자가 30명보다 좀 작을 적에, 그죠?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100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30명보다 좀 작을 적에는 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요 점수를, 요 표준 점수, 요 표준 테스트, G 테스트 점수를 가지고서 T 테스트는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 그냥 사용하는 게 좀 부적절해서 샘플이 작기 때문에요. 그거 보정값을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샘플 숫자가 20명이다. 그죠? 21명이다. 21명으로 할게요. 21명이다. 그러면은 21에서 하나를 뺀, 여러분들 베리언스 구할 적에 샘플 숫자에서 하나를 뺀 거 있죠. 그걸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인 20을 가지고서 21쪽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해당되는 점수가 몇 점인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T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보고서
그 점수를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T distribution table 해서 선생님이 degrees of freedom이 2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T distribution table은 여러분들 샘플 statistics 그 교재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grees of freedom이 20. 그럼 샘플 숫자가 21이겠죠. 그죠? 이때에 여기 p 밸류 이렇게 해서 0.051적에 그죠? 0.051적에 몇 점을 보느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725 이걸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원테일도 이렇게 적었으니까 요거 선생님이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투테일드 요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0.05 일적에 21적의 점수를 보면 2.086이죠. 그죠? 그러니까 2.086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G 테스트 일적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봤는데 T 테스트 일적에는 샘플 숫자가 작기 때문에 2.086보다 요 범위 사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